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책 쓰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내가 소개를 해야 되지? 그냥 보통 엄마들 두 분을 모셨어요. 최근에 저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편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캔 대학 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편하지. 그래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실제로 책을 쓸 수 있다는 동기부여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책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고요. 저희 중1 딸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김숙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전에 편의점 알바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좀 자유시간을 가져서 자기계발이랑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수경 선생님 자기소개를 듣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시고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가정주부야. 근데 남편 한 분 계시고 네. 애 하나 있고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분 평범해 보입니까? 안 평범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일상의 삶의 양태랄까? 그것에서의 판단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걸 오늘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수경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한국 사회 좋은 대학 나온 놈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잘 갖고 갈 수 있을지 오늘 수경 선생님이 많이 보여주실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 남궁수경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내이자 그 다음에 주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경 선생님. 근데 남편의 걱정거리를 덜어줘요? 네. 희한한 소개. 네, 저희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외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제 만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업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줄어들고 있죠. 네. 맞아. 그러면서 서로 상호 이야기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럴 때 또 훅 네. 들어가죠. 그러면은 네. 아이들 육아하고 가사하고 네. 이런 거는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은 제가 이제 프로젝트 부부나 이제 간헐적 부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네, 저희 남편은 프로젝트에 이제 회사 프로젝트에 한번 아하. 들어가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만나기가 어렵고 뭐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그래도 또 프로젝트 규칙적으로- 들어가면 네. 막 지방에 가고 네, 그러는구나.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간헐적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가면은 뭐 가사나 육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쵸. 혼자 그것을 감당해낼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한국 주부들이라면 자기가 가사를 전담하고 더군다나 애가 셋이에요. 그 셋의 아이를 돌보고 나면 얼굴이 찌그러져야 정상인데 우리 수경 선생님은 얼굴이 좀 생각보다 너무 밝으셔서 아우. 비결이 있어요? 아이들의 귀여움이죠. 네, 그거 말고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더 배우는 게 많고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찌푸리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 결혼하지 마, 애들 낳지 마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번 키워보면 좋다. 육아는 자기 개발의 최고이다.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사실 멋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책을 펼친다, 나를 읽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그리고 요거 이제 이 책을 쓰신 공동 집필 작가가 10분이십니다. 이 10분이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책을 읽는다. 그리고 글을 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읽고
나의 삶을 새롭게 실천해간다. 큰 틀에서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자기 일상의 굉장히 다양한 국면들을 이 책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수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엄청 힘들 텐데 그게 자기계발이라고 지금 막 엄청 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일상에 들어가면 그게 아닌데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 선생님이 책을 읽는 과정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를 하고 하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이게 정말 음. 맞는 말이고요.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격 자체가 신경질적이구나. 그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네. 아이를 낳고 나서 새로운 나를 보게 되었었어요. 네. 아이들이 기본 예의 범절을 좀 벗어난다 싶으면 과하게 혼냈고 그 다음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뭔가를 하시면 어머님 그거는 안 돼요. 아직은 어려서 그거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고 가끔 만나는 남편이 이제 아이들한테 뭘 하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화가 네. 꽉 찰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상의 여러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뭐 굉장히 보드랍게 하시지만 화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육아 서적을 추천해 주셨어요. 사주셨어요. 추천해 주신 게 지금 아니고. 말씀이 이 책에 나오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사주셨는데 한동안은 그거를 못 읽고 있다가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그 책을 열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소통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육아를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차가 됐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해요. 네, 그래서 필사를 시작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캔 대학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우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캔 대학에 들어온 거하고 네. 화가 없어지는 거는 네, 그래서 상황 관계가 거기까지.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책에서. 라는 거를 이제 네. 육아서를 통해서 최초로 발견했고 심지어는 그게 시아버지의 네. 추천에 의해서 이제 계기가 주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변화들이 더 생겨서 이제 화가 없어지고 네. 아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 육아가 기가 막힌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선언을 하시게 된 그 사이에 이제 네. 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네, 그 맞아요. 이후에도 책을 계속 읽으셨겠네요. 네, 이제 육아 서적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계발서도 있고 소설도 읽고 있고 이제 시까지 네, 점점 그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마음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읽은 것들, 소통한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도 공유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저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이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소화되느냐에 따라서 진실된 자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지식의 욕심이 있어서 책을 읽고 내 거로 외워야지 이런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독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못 알아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독서가 있거든요. 지금 수경 선생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독서를 한 것이 완전히 자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화가 많은 아이 셋 키우는 주부가 이제는 육아를 하는 것이 자기 개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는 정말 이상한 인식에까지 도달하셔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수경 선생님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상을 사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책을 접하게 된 거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좀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집어든 거였는데, 그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고 또 가정도 돌보고 하니까 좀 정신이 없게 읽고 또 그 책에 남는 게 없었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없어지고 난 후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민낯이 이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단녀가 되신 네, 거네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아이를 좀 잘 키워보겠다.
시간도 많이 주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남편은 이제 요리도 좀 잘하고 막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걸 또 열심히 또 아이를 또 잘 키우려면 또 엄마가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아이캔 대학에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제가 하는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이캔 대학이라는 것에 낚여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정한 변화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주의해서 듣기를 바라는데요. 책을 읽는 거 그러면 책을 읽으면 된다라고 보통 착각을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 그게 내가 되는 과정. 이게 되게 추상적인 표현인데 얘를 한번 느끼면 그 다음에는 책 읽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책 읽고 대화하는 게 달라져요. 그 모두가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영양소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책 읽는 거 욕심이 아니고 책이 자기를 변화시켜주는 영양소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아마 수경 선생님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계기로 오기 시작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꽤 어려운 책을 보고 뻥 같네. 그 책에서 이제 인정 욕구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인정 욕구의 메인 난 노예였다라는 그 예, 말이 나오는데요. 딱 수경 선생님이었네. 네. 왜냐면 제가 좀 알거든요. 네. 그게 크게 와닿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인정욕구의 메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근데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건 더 이상 이제 제가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좀 버려버리고, 타인을 좀 멀리 보면서 저를 아무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이캔 대학에서 이제 책을 여러 권 읽는데 그 중에 메인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독하고 끝까지 읽으시면서 그 중에 이제 특히 인정 욕구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뻑 하고 오고 책이라는 게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네, 알게 맞아요.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수경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책을 읽게 됐고 사실 수경 선생님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덜덜 떨고 네, 뭔 맞아요. 얘기를 하면은 뭐 네, 정신 맞아요. 없어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자기 지금도 표현이 잘 안 되고 네. 하던 사람이 지금 이 정도로 성장을 사실은 한 겁니다. 지금도 사실 좀 두렵기도 한데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은 항상 남이 저의 잘못을 지적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솔직하게 대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도 못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말을 하는 도중에도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들은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일단 그냥 보통 두 분의 아줌마야.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조금 느껴져 하는 것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된 것이 토대가 돼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까지는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이 정도면 책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훌륭하게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성장시켜 가고 있는 거는 뭐 제가 너무 잘 알고 시청자들도 잘 느꼈을 텐데 이 정도 성장하면 책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책을 어쩌다 쓰게 됐습니까?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리더 조소연 리더가 같이 책을 쓰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소연 선생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이제 하겠다고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글솜씨를 알기 있는데 내가 혹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일단 덜컥하기로 했어요. 예,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냥 끝까지 해냈다고 봅니다. 수경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기도 3줄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전혀 자랑이 아닌 얘기를 저렇게 자랑하나? 짧게 이렇게 기록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날 일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감정과 함께 글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소연 리더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근데 작년에 드림리스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희가 다 함께 이제 드림리스트를 적어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미친 실행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결과로 이렇게 글을 한 꼭지씩 쓸 수 있게 되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조소연 선생이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긴가민가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구가 강하니까 내가 좀 잘 못하고 민폐를 끼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분이 이제 책을 쓰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아마 이타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타성이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젖먹던 힘까지 이제 같이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분이 같이 책 쓰기 작업을 하면서 위기 상황 같은 건 없었습니까? 위기랄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책은 이제 저의 인생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인생을 써야 되는데 그 인생에 대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만 존재하고 그 이유라든가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잘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마감은 다가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도 끝까지 저희 이제 생각에 이음을 해가지고 생각해내서 이렇게 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의 쓰면서 이음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이음에서 아이캔 대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두세 문단 읽다가 아 이런 얘기구나 순간의 생각 한 3페이지 읽고 이런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쭉 생각을 이어가는 걸 생각의 이음이라고 하는데 독서를 하거나 뭐 우리 기록을 하거나 해서 생각의 이음을 평상시에 해두면 지금 수경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또 글을 쓸 때 이것도 결국은 생각의 이음이 원활하게 돼야 가능한 것인데 사실 처음에는 되지 않다가 책 작업을 하면서 이제 네. 그런 능력도 생각의 이음 능력도 이제 계속 커지니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의 이음이라는 것을 해서라는 설명구를 지금 붙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글인지 또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이 주제에 맞게 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이제 항상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계속 쓰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데 같이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이타성이라고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같이 제가 그 시간 안에 마감 안에 끝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힘들다. 어떻게 쓰냐 다른 분들은 공저 작가님들도 본인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그런 힘으로 인해서 다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선생님은 위기 상황은 없었을까요? 저는 시작이 위기였습니다. 네, 시작하기까지가 위기였고요. 거인의 노트를 보면은 거기 이제 쿨 트러스트 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지만 좀 불량했어요.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시작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 으쌰으쌰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으쌰으쌰 하는데 아 이런 게 쿨 트러스트인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가 어렵고 시작하고 나서는 네 쭉쭉 나아갔습니다. 함께 힘이 네. 무엇인지를 아마 두 네. 분이 아주 잘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그래도 도드라지게 리더 역할을 잘 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때 리더는 이제 김수경 네, 작가님이셨고요. 제가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소연 선생님이 제안을 하시고 운영 과정에서는 수경 선생님 등이 또 이제 갑자기 깃발을 딱 들고 세게 밀어붙이고 하는 역할들을 서로 잘 나누면서 진행을 하셔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첫 저서를 공동 저서로 내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의 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너무 많은 기대를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콜 트러스트, 서로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신뢰하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공감과 환대의 관계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잘 실천하셨기 때문에 책이 쑥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경 선생님 쓰신 글에 보면 두려움 없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글이 나와요. 여기 이제 재미라는 키워드, 그리고 공부와 독서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정말 절절하게 써주셨는데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요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그 기쁨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부를 하고 또 그걸 실천을 하면서 제가 그걸 해내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신기했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각이 저한테 느껴지니까 굉장히 기뻤고, 백만장자 그 시크릿에서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캔에 등록을 하고 또 독서 모임에도 또 등록을 하고 책을 쓰는 길을 선택을 하고 또 유튜브까지 찍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인생에서 정말 느껴보지 못한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아이캔에서 12기 반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배우고 그 느꼈던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나눈다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 뭐 아내나 아니면 자녀 아니면은 그런 부모 역할 빼고 순수한 나 자체로서의 도움을 주는 기쁘고 뿌듯한 일을 처음 해봤어요. 이 제가 그 독서나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공부하고 독서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내 주위의 분들이 다 도와줘서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게 이렇게 환경을 선물해준 저희 가족, 저희 남편이나 자녀한테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수상소감하는 거. 그 이타성의 자기계발을 알려준 아이캔 대학과 저희 독서 모임에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단 한 번도 아니, 이타성의 자기계발. 농담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아이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우리가 아이캔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뭐 제가 목소리도 크고 많은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모인 이타성의 자기장의 힘의 합력, 그것에 의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질 뿐이지 그 안에서 저의 역할이 좀 과대평가되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김수경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선물 받은 하루라는 것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남편이 들어왔다. 무표정한 얼굴이다. 말을 붙이면 화낼 것 같다는 부정적 스토리텔링이 망상이란 걸 알아챘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을 버린 후 새로운 기운으로 귀가 인사를 했다. 수고했어. 고생했네. 얼른 쉬어. 말이 바로 나온다. 여태 상대가 어떤 기분인가에 의해 내가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 조금은 나의 긍정 페이스로 끌고 가는 힘이 생긴 것이다. 등등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족, 동료, 연인, 친구, 이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당신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 하셨던 거죠. 이 질문으로 나의 사명이 굳어졌다. 나는 자존감이 낮아진 가족, 친구, 동료 관계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맞았다. 자존감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내가 그들의 생각,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다. 하고 쭉 쓰시면서 말미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책을 읽었다. 줄줄 읽힌다. 내용과 나와 연결되어 이해가 잘 된다. 하루 계획은 보통 날과 변함없다. 그러나 조바심이 없다. 다 못해도
잠이 오면 잠을 잔다. 자책하지 않는다.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 눈 뜨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나를 기다릴까 기대된다. 마지막에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산다면 기쁨의 날들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김지수의 나태주의 행복 수업 9절로 마무리한다. 오늘 잘 죽어서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수경 선생님이 생각했던 깨달음과 힘과 또 자기의 경험을 책을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셨는데 처음 글로 표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드셔요? 안 드셔요? 이거는 거의 자기의 감정의 저 밑을 들추어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체로 감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퍽 실행하시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타성의 힘으로 글을 쓰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책을 내실 수 있다는 실예를 보여준 케이스 아닐까 싶습니다. 수경 선생님도 한 말씀 여쭙는데요. 수경 선생님은 심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라는 글을 통해서 이제 시아버지와의 경험을 쓰고 계셔요. 그 얘기를 에피소드를 잠깐 전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시댁에 들어갔을 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둘째를 낳은 해 6월에 이제 길을 이제 가시다가 뒤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두개골 골절이 있어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후에는 이제 치매 증상까지 조금 오셨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이 저만 부르시는 거예요. 수아임이야, 저번에 폭포가 있던 산에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근데 아버님 등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밖에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우리 둘이 다녀오자. 계속 화이팅! 네. 네, 그래가지고 울지 마. 아버님의 기억이 엄청 짠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아이캔에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하는 건 한참 뒤의 얘기고 그 앞에 결국은 이제 이 하늘로 가신 시아버지께서 육아책 한 권을 선물한 게 삶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셨고 또 병원에서의 구체적 기억들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뭐 울지 않으면 이상한 네. 거지. 그래도 아니 방송을 하는데 자꾸 울면 네. 안 되지. 화이팅! 네. 네,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부탁이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들어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덧은 좀 막달까지 좀 심했었고 조그만 아이 둘이 이제 양쪽 손으로 잡고 가면 되는데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하고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을 계속 지켜보니까 그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초연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공포스럽고 무섭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모든 가족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야, 아버님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 얼른 들어와.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눈물이 쭉 흘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눈물을. 그게 이제 마지막 숨이었어요. 지금 수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글에서는 뒤에 어떻게 소화되고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 앞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얼마 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미친 며느리는 밤을 새워 울다 웃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날 즈음 정신을 차렸다. 내가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쳐 있을 수는 없었다. 처음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해 납골당으로 모셨었다. 아버님의 부탁도 못 들어드렸는데 유언도 못 들어드렸다. 그래서 아버님의 원하던 수목장으로 순탄하지만은 않게 돌아가신 후에야 산으로 나무 곁으로 보내드렸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뒤에 아버님은 나에게 첫째 임신 선물로 육아책을 선물해 주셨다. 한참을 보지 않다가 출산 이후에 부랴부랴 읽었다. 새벽 수유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한 장 한 장 책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육아라는 커다란 산에 든든하고 다정한 말벗이 생겼다 하고 쭉 쓰시고요. 뒤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댁에 들어갔던 초반에 아버님 앞으로 택배가 많이 왔다. 책이었다. 어머님은 그 택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나도 아버님 못지않게 책을 사고 있다. 책을 너무 많이 사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는 육아 조언뿐 아니라 자기 개발을 통한 진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아버님과의 인연이 제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강렬하다. 아버님이 주신 책을 시작으로 저는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상의 상황을 맞이하죠.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예요. 10분이 대체로 4꼭지 정도씩 글을 쓰셨으니까 40꼭지 정도 짧은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글들이 반복이 되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하나같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40가지 이야기야. 그런데 이 40가지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그 절절한 경험들이 하나의 꼭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하고 그것으로 결국은 자기를 발견을 해내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이제는 글로 풀어낼 수 있는, 글로 풀어낸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소화돼서 자기의 실천의 과정으로 이어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자기 개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동기부여를 받는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나서 새로운 기쁜 실천의 과정들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통찰을 주는 책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보통 글쓰기나 이렇게 책을 내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개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긴 성장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은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신 소감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경 선생님 먼저 한 말씀 주실까요? 우선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너무 영광이었고요. 글쓰기를 이제 책을 쓰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표현 수단 중에서 나는 왜 글쓰기를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생각의 조각을 이을 수 있는 나만의 표현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더 쉽게 풀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러려면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책 쓰기까지가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거기에 육아까지 더하면 네 정말 최고죠. 수경 선생님도 한 말씀? 아니, 저도 정말 너무 기뻤고요.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걸 선택하고 하겠다는 마음을만 먹으면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는 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학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 저처럼 뭐 교수, 뭐 무슨 사 이런 사람들의 왕국이죠. 그들은 마음대로 책도 내요. 그런데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오늘 같이 참여 못하신 8분이 더 계십니다. 보통의 엄마들이 흔히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일상에 딱 밀착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료한 해답을 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오늘 하나 마련을 해줬습니다. 책을 펼친다, 나를 읽는다. 여러분들 꼭 한 권씩 사셔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40가지의 통찰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서 삶을 멋지게 더 꾸려가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싶어 하실 거예요. 두 분이 책 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권유도 하고 조언도 주시고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선택해서 행동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준비도 그 전에 해야겠지만 기회가 와서 잡고 그때 준비해서 책을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한마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춘천에 살아라. 이분들이 아이캔 대학 졸업하고 아이캔 유니버스에 이제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모이신 거거든요.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욕을 많이 합니다만 이놈의 한국은 전부 서울 중심인데 소위 춘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자기 삶의 중심을 찾아서 자기 성장러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꼭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경 선생님.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뛰어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춘천으로 이사 오란 말이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전에 이제 시작이 저는 제일 어려웠거든요.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책을 쓰는 곳에 가서 배우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실행만 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하다가 많은 일들이 생겨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오늘 올 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면 돼요. 아예 멈추지 마시고요. 그냥 잠시 쉬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멋진 책을, 보람된 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책을 펼친다, 나를 읽는다. 책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 책의 저자 10분 중에 2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책을 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끝판왕일 수 있다는 거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절절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과감하게 시도하시고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두 분께 연락을 드려서 중간에 지도도 받으시고 또 리더로서의 역할 같은 걸 좀 맡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도를 하면 모두가 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기 성장의 용기 그리고 실천의 의지 더 강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